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서로 가진 걸 바꾸기만 했는데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믿어지세요? 오늘 바로 그 마법 같은 원리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미시경제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일반 균형 이론의 가장 첫 단추, 바로 순수교환 경제라는 건데요. 시장의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는지 이준구 최승주 교수님의 명적 미시경제학을 길잡이 삼아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생산이란 게 아예 없는 아주 단순한 경제, 순수 교환 경제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를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는 기가 막힌 도구가 있거든요. 바로 에지워스 상자입니다. 이걸 쓸 거고요. 그 상자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즉 계약 곡선을 찾을 수 있는지 보고 또 그 수많은 길 중에서 가격이라는 신호등이 어떻게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일반 균형으로 안내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세상에 생산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걸까요? 더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서로 가진 것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으면서 모두가 더 만족스러운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비밀을 파헤치러 첫 번째 단계 순수교 환김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학생, 교수님, 순수 교환 형제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 생산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각자 가진 물건을 바꾸기만 하는 아주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었네요.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기고 다 덜어낸 아주 심플한 모델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본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 교환이라는 행위가 가진 힘, 거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생산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는 그런 가상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순한 경제를 어떻게 눈으로 보면서 분석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단 한 장의 그림 안에 아주 우아하게 담아내는 정말 강력한 분석 툴이죠. 그 이름은 바로 에지워스 상자입니다. 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 A랑 B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도 딱 두 개, 쌀하고 옷밖에 없습니다. A는 쌀과 옷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겠죠?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무차별 곡선 지도잖아요. B도 당연히 자신만의 무차별 곡선 지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에지워스 상자의 아이디어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B의 그래프를 그냥 180도 휙 뒤집어요. 그리고 그걸 A의 그래프랑 딱 합쳐서 하나의 네모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그렇게 해서 완성된 에지워스 상자입니다. 자, 구조를 한번 뜯어볼까요? 왼쪽 아래 구석이 A의 출발점, 즉 원점이고요. B의 그래프는 180도 뒤집었으니까 저기 오른쪽 위 구석이 B의 원점이 되는 거죠. 이 상자의 가로 길이는 이 경제에 있는 쌀의 총량을 나타내고 세로 길이는 옷의 총량을 의미해요. 그리고 상자 안의 점 I 보이시죠? 저 점이 바로 두 사람이 아직 교환을 시작하기 전 처음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자원의 상태를 나타내는 초기 부존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저 I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대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자 안에서 A와 B가 어떻게 서로 교환을 해서 둘 다 기분 좋아지는 그런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초기점 I를 통과하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 사이에 있는 저 노란색 렌즈 모양 영역은 무엇인가요? 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눈썰미가 있네요. 저 노란색 렌즈처럼 생긴 영역 있죠? 저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저 안쪽으로 점을 옮기면 A나 B 둘 중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명은 아니면 둘 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영역은 둘 다에게 이득이 되는 교환이 가능한 모든 점들의 집합인 셈이죠. 바로 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굳이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 영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 이걸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파레토 계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기준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슬퍼지지 않게 하면서 누구 것을 뺏지도 않으면서 사회 전체의 행복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변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파레토 개선입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교환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파레토 개선을 해나간다고 쳐봐요. 이게 끝이 없을까요? 아니겠죠.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더 이상은 누구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상태,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싹 다 뽑아먹은 그런 최종 상태 말이에요. 과연 그런 가장 효율적인 지점들은 이 에지워스 상자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 그림에 그 답이 있습니다. A와 B의 무차별 곡선이 서로 등을 딱 맞대고 스치듯이 만나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접하는 점들이 보일 거예요. 이 점들을 쭉 이어서 만든 선, 이걸 바로 계약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곡선 위에서는요, 아까 봤던 그 노란색 렌즈 영역이 더 이상 생겨나질 않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선 위에서는 A를 조금 더 기쁘게 해주려면 반드시 B의 만족도를 깎아내야만 하는 그런 제로성 게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환을 통한 효율성이 극대화된 점들의 집합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계약곡선이 딱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A와 B는 이 수많은 효율적인 점들 중에서 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뭘 기준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바로 보이지 않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격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학생, 교수님, 저기 초기점 I를 지나는 직선은 무엇인가요? 계약곡선과는 달라 보이는데요? 오, 예리한데요? 맞아요. 계약곡선이랑은 완전 다르게 생겼죠? 저 직선이 바로 가격의 존재를 우리 눈에 보여주는 예산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쌀 한 가마니는 옷 두 벌이랑 바꿀 수 있어 하는 식으로 두 상품의 교환 비율, 이걸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딱 정해지면 저런 직선이 생겨요. 이제 두 사람은 저 선을 벗어나는 교환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예산 바뀌니까요. 즉, 교환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제약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그냥 수학 시간에 배우는 기울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장에서 정해진 두 상품의 객관적인 교환 비율, 즉 상대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수식으로는 보통 마이너스 P쌀 나누기 P옷 이렇게 표현하죠. 마이너스가 붙는 건 그냥 우하향하니까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건 쌀 가격과 옷 가격의 비율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건 A나 B,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장이 이게 룰이야 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던져주는 객관적인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가격이라는 객관적인 신호등이 켜졌고 A와 B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만족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때 시장 전체가 어떻게 스스로 삐걱거리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이 완벽한 조화의 상태, 바로 일반 균형에 도달하는지 그 정말 경이로운 과정을 지금부터 지켜보시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해진 가격, 즉 이 예산선 하에서 A는 자신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QA 지점을 원해요. B는요? B는 QB 지점을 원할 거고요. 어라? 문제가 생겼네요? 두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서로 달라요. 엇갈린 거죠. 이걸 시장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A가 팔고 싶어하는 쌀의 양이 B가 사고 싶어하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쌀은 남아두는 거죠.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옷은 서로 가지려고 난리예요. 옷이 부족하죠. 이건 초과 수요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시장의 불균형 상태인 겁니다. 바로 이때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스르륵 나타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의 반응은 아주 상식적이에요. 서로 달라고 아우성인 옷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남아도는 쌀은요?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쌀에 비해 옷의 상대적인 가격이 비싸지는 거니까 아까 봤던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가팔라지겠죠. 초기점 I를 축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뱅그르를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맞춰나가는 이 과정, 이걸 위대한 경제학자 왈라스의 이름을 따서 왈라스 조정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가격 조정이 계속되다 보면 마침내 이 그림의 이점과 같은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점에서는 놀랍게도 A가 원하는 점과 B가 원하는 점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쌀 시장에서도 옷 시장에서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양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균형점 E가 정확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계약 곡선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완벽한 조화의 상태, 왈라스 일반 균형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 완벽한 조화의 순간을 경제학의 언어,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MRS, 한계 대체율이라는 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두 상품의 교환 비율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쌀 한 가마니를 옷 두 벌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하는 마음속의 가치 같은 거죠. 일반 균형 상태에서는요, A의 마음속 교환 비율과 B의 마음속 교환 비율이 서로 같아지고 심지어 이게 시장에서 정해준 객관적인 가격 비율과도 정확하게 똑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개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선호가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가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조화로운 상태, 정말 아름답죠. 이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이론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요.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생산이 없는 순수 교환 경제라는 아주 단순한 모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에지워스 상자라는 멋진 분석 틀을 사용했죠. 그 안에서 서로 윈윈하는 파레토 개선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점들의 모임, 계약 곡선에 도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시장의 불균형을 스스로 조정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왈라스 일반 균형에 이르는 그 놀라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완벽한 시장의 조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사실 모든 정보가 완벽하고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 위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더 많이 알고 누군가는 덜 아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고 환경 오염 같은 외부 효과가 넘쳐나는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현실 경제에서도 과연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완벽한 이론에 감탄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